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검찰 수사 한 번이면 끝납니다. 아니 뭐 죄가 있으면 감옥 가는 거고. 오래된 인연이 있죠. 야인이 되셨을 때 제가 이제 국회 출입 기자여서 야인 오세훈 때부터 이제 쭉 전담 취재를 해오다가 지금은 좀 약간 새님, 점잖은 시장님 느낌이 있어서 좀 어떤 그 안에 좀 잠재워 있는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야성미 이거를 좀 한번 일깨워볼까 생각합니다. 오실 때 된 것 같은데 갈까요?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처음 왔죠? 와 여기 어디예요, 네. 시장님? 여기가 네. 이 한강인 뷰가 아주 제대로 보이잖아요. 이야. 조금 이렇게 네. 흐리니까 오히려 운치가 있네요. 국회에서는 안 보이니까 좋은데. 인터뷰할 장소 모시겠습니다. 저기가 아마 하늘도 햇빛도 들어오고. 시장님 그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 정치 복귀하시기 전에 네. 야인이셨을 때 네. 히말라야 트레킹하고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했었잖아요. 정치 복귀하기 전에. 아 옛날에 그랬었군요. 한참 지났죠. 그 오래된 얘기인데. 완전 오래된 얘기. 한 벌써 10년 더 된 얘기죠? 10년 더 된 얘기죠. 뭐라고는 제가 직함은 설명하지 않드릴게요. 네. 근데 관사로 이제 용산 아니면 청와대. 그걸 갑자기. 아니 서울시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선두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걸쳐서 두 번의 탄핵 국면을 맞이하시잖아요. 심정이 착잡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제 심정이 착잡한 것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얼마나 걱정들이 많으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너무 무리하고 무모한 선택이셨기 때문에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식물시장. 아, 의회의 의석 비율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정도의 의석 비율이 되면 사실 굉장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회 의석 분포가 9대 1이었습니다. 아 이거 일방적이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제2요구, 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셨지만 저는 그때 제2요구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3분의 2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속수무책 하기 싫은 정책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도 그랬구나. 예, 그때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예산도 뭐 지금 이상으로 네. 깎아댔고요. 민주당 시의회에서. 예. 그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식물시장을 하느니 아이고 이거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역사에 죄인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후회를 했죠. 네. 내가 하는 게 버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겠구나.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무력감,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그러면은 왜 공직에 있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상급식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은 그게 계기가 돼서 사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점을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시죠. 근데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엄이 뭐 거의 뭐 정치적 자폭 같은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내 심정과 비슷한 심리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지금 이 의회와 정부가 대충돌을 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이제 조금 무리스럽게 계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일이 아주 복잡하게 돼버렸는데 그 바탕에는 의회 권력과 정부 권력의 그 정말 첨예한 대립과 갈등, 충돌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잘 다듬으면 오히려 그걸 생산적인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는 외교 안보만 남겨놓고 거의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내려보내자. 그러니까 교육 자치와 경찰 자치까지를 다 명실상부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정말 지방 정부가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뭐 접견을 가신다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글쎄요, 아직 뭐 면회를 갈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네. 사실 마음으로 치면 한번 가서 뵙고는 싶어요. 아니 요즘은 시장 오세훈으로서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정치인 오세훈으로서의 모습이 제 눈에는 더
돋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습니까? 글쎄요, 뭐 서울시장도 반 정치인 반 행정인이잖아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요즘에 자꾸 뭐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말 헌재 결정 나오기 전에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요. 대통령이 돌아오시더라도 네. 언젠간 차기 대선이 열리잖아요. 시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랑 차기 대선에서 내가 맞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유리하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쉽게 이긴다. 찜쪄 먹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잡아서 빙빙 돌린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뭐 저를 비교한다기보다도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감이다. 어. 그러니까 불안감은 네. 이분이 말을 아무 부담 없이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자주 바꾼다. 자주 바꾼다기보다도 부담 없이 바꿔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바꿀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고민도 좀 하고. 내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게 보통 예. 사람들인데 이분은 설명도 없이 막 바꾸잖아요. 아, 그냥 바꿉니까? 우리 당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을 만들자, 네. 바꾸자 했을 때 반대했던 분이 갑자기 며칠 전에 대표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에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6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보니까 전부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번에 노동시간 같은 경우도 그것도 좋은 예고요. 주 52시간 네. 관련해서 맞아요. 주 52시간에 예외 적용을 두겠다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주 4일째로 확.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뭐 그것 그렇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뭘 그 법을 개정하자 그러면은 당신들 부자 편이지 이러면서 다그치다가 예. 갑자기 본인이 이거 내가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얻고 싶다 이러면 갑자기 기업이 중요합니다.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하자 그러면 잠깐 있어봐.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 당에서 반대해서 못하겠는데요. 지금 이런 패턴이잖아요. 예. 그게요. 본인은 국민들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저분은 불안하다. 예, 언제라도 말을 바꿀 수 있는 국민들이 진정성 없다라고 평가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심이라고 제가 네. 표현을 했는데 조금 뭐 과장했을지 모르지만 틀린 표현은 아닌 것이 180석 이상을 가진 야당의 대표인데도 저 정도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 무소불위. 그 대통령이 검찰권 갖고 있죠. 경찰권 갖고 있죠. 모든 권력기관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힘 좀 빼자고 개헌하자 그러는데 그건 또 절대로 동의 안 하잖아요. 개헌에 지금 동의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2, 3년 전 대선에서 본인이 개헌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고 무섭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인 중에서 비주얼을 대표하는 1등 골라주시면 돼요. 오세훈, 한동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오세훈을 고를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왜 더 한동훈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인물이 출중하시죠. 예. 네. 그런데 저보단 조금 못하죠.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셀카를 찍으려면 오세훈 같은 미남 정도는 돼야 찍지. 준표 형님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82년생, 한동훈 전 대표가 73년생인데 한동훈 전 대표 나이를 지칭하며 옛날 같았으면 손잡을 나이다. 둘이 막 나이 공방을 해요. 몇 년생이다, CM이? 61년생. 그런 거 밝히지 말고 그냥 나이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논쟁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분들이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할 자격 없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이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시장님 그럼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가요, 저희? 여의도는 뭐 여기서 한 차로 한 5분 10분이면 가잖아요. 네. 거기에 최근에 대박 난 데가 있어요. 서울의 달. 내가 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지금 서울시 홍보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라면. 예전에 한강에서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제가 알기로 여름에 한강에서 수영도 하셨죠? 네, 6월 초에. 네. 살짝 좀 한강에 좀 집착하시는 거 아닙니까? 집착이 아니라 뭐 네, 정수기 광고 하셨죠? 세빛 둥둥성 하셨죠?
원래 물을 좋아하십니까? 물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서울을 어떻게든 해외에 세일즈를 하고 많이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객을 일단 많이 끌어들이는 게 최고거든요.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청계천이 있다면 오세훈 시장에게는 한강이 있다. 이 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통 커 보이네요. 서울 하면 또 시장님 아리수잖아요. 네. 아리수 자주 드세요? 그럼요. 집에서도 매일 먹지. 우리 한강물이 수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초 아리수 블라인드 테스트. 이러고 시장님 틀리면 너무 웃기겠다. 아리수를 선택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미리 네. 전제할 거는 네. 이 물 맛은 온도가 좌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온도 때문에 아리수가 좀 불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저기 아리수 떠온 거는 무슨 텀블러에서 꺼내는 것 같던데. 예. 내가 아는 시장님이 이렇게 말이 길지 않는데. 해보시죠. 자, 그럼 맛을 보고 맞춰야 네. 된다 이거지. 그렇죠. 뭐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아리수입니까? 네? 바꿀 수 있는 게 한 번. 아이, 이게 아리수예요. 시장님 라면 한번 드셔보시죠. 네. 라면 좀 아이고. 드세요, 시장님은? 자주 먹죠. 자주 드세요? 요즘에 사실 이런 한강라면보다도 네. 서울라면을 또 제가 서울시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팔기 위해서 예. 풀무원과 콜라보를 한 서울라면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이 사실은 눈 뜨고 다시 집으로 퇴근해서 여가 시간 가지시기까지가 다 서울시가 예. 하는 정책들과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손목에 예. 닥터, 손목 닥터 9988.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아서 그 휴대폰을 들고 걸으면 걸음수가 앱에 다 표시가 되면서 예.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시면 어르신들은 6,000보, 하루에 200포인트, 200원이 입금이 됩니다. 대박이죠? 아니 최근에 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또 발의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그건 뭐 뻔하죠.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말을 통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검찰 수사 한 번이면 끝납니다. 수사를 빨리 촉구해달라는 입장을 서울시에서 내시던데 오히려. 그렇죠. 명태균 수사를 천천히 해가지고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전국이 출렁거리면 그건 검찰의 직무 유기죠. 빨리 수사라고 제가 지금 매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아니 뭐 죄가 있으면 감옥 가는 거고 네. 죄가 없으면 빨리 정리되는 게 그게 국민들께 덜 혼란스럽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수사하라 나를. 아니 지금 휴대폰도 압수가 됐고 네. PC도 압수가 됐고 명태균 씨도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확보됐고. 상태고 수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 천천히 하면 저는 그거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해달라. 그렇죠. 검찰이 수사 늦게 하면 민주당이 그걸 악용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당의 이 29번째 연쇄 탄핵이 더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29번째 연쇄 탄핵과 시도 때도 없는 특검 그리고 예산 삭감 이런 폭고가 원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조금 과도하고 무리였죠. 이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주먹으로 때리는데 나는 주먹으로 때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막는다든가 피한다든가 아니면 나도 같이 주먹 정도 쓰면 그러면 정당방위라고 하죠. 그런데 상대방은 주먹을 쓰는데 나는 좀 과도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면 과잉방위라고 하죠. 과잉방위는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됩니다. 그런 비유가 와! 아니 선배 어떻게 맞추셨어요? 찍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매일 먹으니까 정수기 광고 지금 노리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한 번 더? 정수기 광고는 무슨 지금 수돗물 선전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맛이 달라?
잠깐만. 똑같은데? 저는 아리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네. 가지고 있는 오. 게 파리 올림픽을 뭐 세느강에서 수영을 하네 못하네 거기에 대장균이 많네 적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웠습니까? 말이 많았죠. 근데 저는 속으로 흐뭇했던 것이 한강의 이 수돗물을 채취하는 것보다 하류 쪽도 하류 쪽도 세느강보다 수질이 좋아요. 세간의 평가가 잘생겼다, 꽃중년이다, 미중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재미가 좀 덜하다. 사실 늘 일하는 모습으로 보시기 음. 때문에 뭐 재미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달이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모 기자 어린 아들이 서울의 달을 볼 때마다 엄마! 오물풍선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저 동심을 멍들게 하는 오물풍선 때문에 네. 서울의 달이 오물풍선이 됐군요. 사실 북한에서 우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잘 편집해 주세요.